스가 전 일본 총리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디지털청이 발족된 후 첫 업무라고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일본에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12월 20일부터 C19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스마트폰용 앱 운용을 시작했습니다. 이 앱은 스마트폰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일본 정부가 한국의 주민등록증을 벤치마킹하여 추진하고 있는 마이넘버 카드를 입력하면 백신을 맞은 날 등 접종 기록을 스마트폰 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확인할 수 있는 이 앱은 지난 10월에 신설된 디지털청의 첫 업무라고 할 수 있는 서비스이지만 곧바로 문제점이 발생해 버렸습니다. 일본에서 발행되고 있는 접종 증명서는 국내용과 해외용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국내용은 음식점 등에서 접종을 확인할 때 사용되고 있고 해외용은 출국 시 수송용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조작이 간단하다고 선전하고 있는 C19 백신 접종 증명서 앱이라고 불리는 이 앱을 사용하려면 마이넘버 카드 취득 시 설정한 4자리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접종한 지자체를 선택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접종한 사람은 접종권을 발행한 지자체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면 20에서 30초 후에 웹상에 QR코드가 있는 접종 증명서가 발급되고 그것을 읽으면 이름이나 생년월일, 백신의 종류나 로트 번호, 접종일 등이 표시됩니다. 해외용의 경우 국적과 여권 번호도 함께 표시됩니다. 이 앱이 생기기 전에는 해외 출국 시 지자체가 종이 접종 증명서를 발급했고 종이 접종 증명서를 사진 촬영한 것이나 복사한 것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디지털청이 서비스를 시작할 당시 접속 폭주로 다운로드가 잘 되지 않았던 문제도 있었지만 그것은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문제의 근원은 백신 접종 기록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이었고 표시되는 데이터에는 상당한 오류가 있었습니다. 2차 접종일이 1차 이전으로 표시되거나 백신의 로트 번호가 다른 경우도 많았습니다. 디지털청이 출범한 지 석 달도 안 된 상태에서 만들었으니 어느 정도 실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더 엉망이었습니다. 지난 2021년 1월경 일본 정부는 후생 노동성이 개발하던 백신 접종 원활화 시스템은 접종 기록을 파악할 수 없다고 아우성쳤습니다. 후생 노동성이 개발한 시스템은 단순히 백신이 어디에 배달되었는지 파악하는 택배 시스템과 같은 기능만 제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스가 전 총리는 당시 백신 담당상이 된 고노다로에게 일을 맡겼고 그 후 백신 접종 기록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로부터 2개월 정도 후에 시스템을 완성했는데 접종 시의 접종 기록을 새로운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을 지자체에 요구하면서 엄청난 데이터 오류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고노다로는 지자체에 태블릿을 배포하고 그 카메라로 코드를 읽어드리기로 했지만 카메라의 성능이 현저히 떨어져 코드를 읽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이 때문에 최소 10만 건 이상의 잘못된 정보가 입력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마도 그보다 훨씬 많은 정보가 잘못 입력되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는 백신 관련 시스템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그 시스템을 인수한 디지털청은 입력 오류는 지자체의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지자체는 새로운 시스템에 휘둘려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디지털청에서는 지자체가 정보를 늦게 제공하는 바람에 앱이 언제 운용될지도 좀처럼 알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결국 데이터 확인 작업도 지자체에 맡겨져 지자체는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본에서 앱 서비스 개시가 늦어진 것도 혼란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이미 지자체가 발행 중인 종이 증명서에 적응한 상태여서 앱 활용도가 크게 낮아져 버렸습니다. 일본 음식점 등에서는 종이 증명서를 보여주거나 접종 시 기록 스티커를 촬영한 사진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민간이 만든 앱이나 도쿄 백신 앱도 사용될 예정인 상황에서 새로 도입된 앱이 얼마나 쓰일지는 미지수인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백신 접종 증명서 앱 사용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마이넘버 카드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일본에서 마이넘버 카드의 보급률은 이제 겨우 40% 정도에 도달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마이넘버 카드를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포인트 등을 부여하는 등 대대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2021년도 추경 예산안에 1조 8천억 엔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요한 예산위원회에서 입헌민주당 오가와 정조 회장은
정말로 천하의 바보 같은 우책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마이넘버 카드 보급에 막대한 금액을 쏟아붓고 있는 일본 정부가 과연 얼마나 행정 비용을 줄이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명확한 예측치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에서 마이넘버 카드 보급이 이처럼 힘든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각 부처의 이권이 배후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디지털청 설립 목적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디지털청 설립에 열을 올렸던 스가 전 총리는 수직적 행정을 타파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일하는 행정 방식을 바꾸고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해 확실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디지털청 내부에서도 스가 전 총리가 무엇을 위해 디지털청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석 테크놀로지 오피서 등 5명은 관공서 안에서 어떤 권한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다는 말이 들리고 있습니다. 한국을 벤치마킹하며 추진하고 있었던 일본의 디지털화는 현재 무엇을 위한 디지털화인지 모를 정도가 되었습니다. 일본의 국가예산처는 아직까지도 종이를 기반으로 한 자료를 사용하고 있고 각 부처들은 따로따로 비슷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얼마나 비리가 발생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가 디지털화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일본 정부의 본래 목적은 불어난 재정 지출을 단번에 줄이려는 것이었겠지만 거꾸로 디지털화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본말 전도된 움직임이 되고 있는 예를 마이넘버 카드 보급과 백신 관련 시스템 마련 등 예산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스가 전 총리가 추진했던 디지털청의 의미는 본래 디지털화보다 업무 방법의 재검토에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현실은 디지털화를 위해 점점 더 비대해지고 있는 예산을 배후에 있는 이권이 먹을거리로 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본은 아무리 막대한 예산을 디지털화에 쏟아부어도 한국과 같은 시스템을 얻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피커TV였습니다.